전국적으로 이 장마가 있다는 그런 소식도 있고, 또한 본격적인 그 더위 시작을 알리는 무더위 소식도 함께 있는 그런 요즘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기후 변화에 관심을 가질 그럴 때인 것 같고, 또한 이런 환경 변화가 계속해서 지속됨에 따라 우리 모두의 건강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내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2023년도 제2차 과학기술 발전 전략 포럼의 진행을 맡은 대구가총 수석부의장 이희대입니다. 지금부터 지구의 급격한 기후변화의 원인과 방지 대책이라는 주제로 한국가총 대구지역연합회가 주최를 하고, 대구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한국가총 대구지역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과학기술 발전 전략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가총 박기현 회장님의 개회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회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두 번째 포럼인데, 아까도 내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하고 나서 중점으로 하는 것은 우선 우리 한국과총 대구지회를 외부에 좀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에 우리만의 잔치, 우리만의 행사를 지향하고 가급적이면 다른 기관이나 조직하고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우리 계명대학교의 그 환경센터 하고 녹색환경센터하고 조인트 그 포럼을 가지게 됐는데, 그것을 도와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김학영 교수님, 센터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8월 마지막 주나 9월 초에 역시 계명대학교에 AI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연구소하고 조인트 포럼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뭐 GPT도 이야기 많이 나오고 하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누고 싶고, 그리고 그 AI 연구소에 있는 그 교수나 학생들하고도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의 합동 포럼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업하고 만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고 국회의원하고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2개 이상의 조직이나 기관이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장소도 항상 하던 그 가까운 곳보다 좀 멀고 해서 회원님들이 참석이 조금은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재임할 동안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 그 한국가총의 대구지회도 대구 지역에 좀 전반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조직의 생각이나 또 추진 방향 같은 것들도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이게 환경학부 건물이에요. 우리 그 계명대학교 건물 참 이쁘죠, 그죠? 저도 참 이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학부 건물에서 또 좋은 계단식 강의 시청각실에서 이 포럼을 열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좋은 토론을 하시고 날씨도 구전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바로 주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이부용 교수님이 환경변화의 이해와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강연을 해주실 이부용 교수님은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과를 졸업하시고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과에서 이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기상연구소 연구원, 기상청, 기상관측 표준화위원 등을 거쳐 현재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환경안전학 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대구 가톨릭대학교 이부용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어찌 보면은 학문적인 내용보다는 우리 생활에서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을 그 소재로 삼아서 이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그 텔레비나 일반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도 실제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별로 변한 게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현실에서 바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상식 내용, 알베도, 논면적의 변화, 그리고 검토, 이 순서를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내용은 요 4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4가지 문항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게 공기예요. 공기 밀도는 건조 공기가 크냐, 서뷴 공기가 밀도가 크냐? 어느 게 답일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대답하고 싶은데 틀릴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뭐. 감정이 있어요. 아니, 함정은 없어요. 그냥 일반인이 느끼기는 뭐 그래도 습기가 좀 있는 게. 너무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단은 습기가 많은 게 무겁다라고 일단은 두고 이제 풀어가면은 이제 그 내용이 밝혀지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2번째가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그늘에서 온도를 잰 거고 바로 옆에 1m 떨어진 햇빛에서 온도를 쟀어요. 그러면은 온도가 어느 쪽이 낮을까요? 부회장이나 내 말도 할 수 없는. 네? 그늘에서 잰 게 온도가 낮죠.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가 잘 못 보는 거예요. 토양 속의 물의 이동에 대한 겁니다. 토양 속에서 물의 이동은 모세관 현상이 주류를 줄 거냐, 온도에 의한 효과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활에서 보고 느끼는 건데 과학을 수십 년 하고도 저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걸 배웠는데 저런 내용은 배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왜 제가 이걸 소개하느냐 하면은 어떤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게 어떤 대응에 있어서 핵심적인 거라는 거죠. 그 현상에 대한 정확한 원리를 모르고 대응을 하다 보면은 오대응을 하는 방법이 오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는 게 그 생각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다음에 산의 나무는 어떤 물로 성장할까요? 그 참이슬입니다. 참이슬을 묻고 자랍니다. 이슬입니다. 우리는 빗물이라고 그러는데 이슬이에요. 그러니까 이슬이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지면에 유입되는 게 이슬하고 강수하고 2가지 현상이 있는데 강수 현상은 알아요. 그런데 이슬이 지면에 얼마나 많은 물을 공급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살펴볼까요? 아파트 베란다 하부에 보면은 아래쪽 부분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앞쪽 부분은 풀들이 나 있어요. 아마 자세히 아파트를 화단을 보시면은 저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되어 있네요. 여기 라인이 쫙 꺼지가 있어요. 모세관 현상 같으면은 여기로 물이 들어가서 풀이 자랄 거예요. 틀림없이. 여기는 그늘도 별로 안 져요. 똑같아요. 조건이. 근데 여기는 풀이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사막같이 돼 있어요. 불과 요 몇 센치인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되냐면은
밤에 냉각이 될 때 이 콘크리트 벽으로 인해서 냉각이 안 되게끔 돼요, 여기가.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여기 온도가 높은 상태를 유지해버려요, 바깥쪽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복사가 나와서 땅을 데펴버리는 거예요. 데우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의 수증기압, 온도가 낮은 쪽으로,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아파트 여 벽면에서 장파 복사라는 것이 나와서 땅을 마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파 복사는 우리가 거의 듣기가 어려운 부분의 이야기인데 다름이 아니고 사람 몸에서 나오는 열 화상에서 찍었을 때 나오는 그 에너지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열 효과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물의 이동은 온도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틀림없이 뿌리의 온도가 주변보다 낮아야만이 물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높다면은 나무의 온도가 높다면은 물을 못 가져간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이게 통영에서 한산도 가는 이순신 장군께서 여기 한산 대첩을 이룬 바로 그 옆입니다. 여기 보면은 돌 위에 소나무가 빽빽하게 있어요. 소나무는 분명히 바닷물로는 자랄 수가 없어요. 물이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물이 바로 이슬로 공급이 된다는 거죠. 이슬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이 나무는 죽게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산사면에 급사면인데도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 거는 여기에서 바다에서 증발한 물이 여기에 응결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숲속에 들어가면은 시원하게 돼요. 또 하나는 산은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 수지에서 마이너스 수지를 갖게 돼요. 온도가 낮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높은 산에 보면은 만년설이 있죠. 내려오면은 만년설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연 현상에서 물의 이동이라든지 우리가 보는 여기에서 본 물의 이동과 여기에서 본 이슬 현상이 실제로는 기후 변화에 있어서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는 거죠. 그냥 제가 저 현상 자체를 보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현상을 하나씩 정확하게 진단을 해 가다 보면은 뭔가 우리가 좀 더 나은 방향을 찾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에서 이제 저런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2001년도 10월 4일 매일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대구의 여름철 기온 변화와 관련 대구시가 녹지 면적 증가에 따른 기온 강화로 분석한 데 대해서 일각에서는 일사량, 구름, 지역적 기상 요소의 변동으로서 온도가 낮아진 걸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기사는 한동안 2001년 전후로 해서 전 신문이고 전국을 다 도배했어요. 방송국이고. 그런데 거기가 정말 저 현상이 맞았느냐는 거죠. 나무가 있어서 나무를 심어서 가로수 때문에 온도가 낮아졌냐. 그래서 어떤 사람, 이 교수가 대구시의 97년, 99년 3년간 여름철 월별 최고기온 평균값은 7월, 8월로 평년값의 7월, 8월보다는 각각 낮았어요. 97, 99년 사이에서는. 낮았지만 2000년, 2001년에는 오히려 1.5도가 높았고 8월에는 같았어요. 그러면 높아지면은 나무 때문에, 가로수 때문에 온도가 낮아졌다면은 온도가 올라가면은 가로수 때문에 온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럼 가로수가 말랐느냐 하는 거죠. 아니요. 가로수 면적은 계속 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을 하고 어떤 현상을 해석할 때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만이
된다는 거죠. 간단한 예를 들면은 천동설이 지배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지동설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동설을 이야기하니까 네가 그렇게 똑똑하고 그러냐 하면서 너는 죽을 수 있다. 어떡할래? 하니까 하늘이 돕니다 하고 나왔다는 일화가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살펴보니까 구름 양이 평년보다 적었을 때 온도가 많았을 때 온도가 떨어지고 적으니까 온도가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 편이 보면은 일사량이고 이쪽 편이 온도예요. 그러니까 일사량하고 울량하고는 직결대가 있어요. 사실은 일사량이 많으면은 울량이 적고 일사량이 적으면은 울량이 많고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일사량하고 최고 온도의 평균값이 거의 패턴이 일치한 패턴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온도가 낮아졌다 했을 때 나무 때문이라 했지 과학적 근거를 대지를 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분석을 해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뒤에서 나오겠습니다. 볼까요? 7월 지금 22일 8월자 2022년 8월자지요. 그래서 대구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최근 들어서 대구의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일 키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대구 지방기상청에 따르면 7월 상순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북서쪽으로 확장해 고온다습한 바람이 불고 강한 햇볕이 더해져 경북 대구 평균 기온은 27도로 평년보다 1.2도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대구 경북 지역의 어떤 온도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때문이다 해버리면은 그 요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데 설명은 없이 그냥 나무 때문이다.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최근 30년간 폭염 일수가 전국 1위예요. 가로수가 말랐는가요? 아니면 가로수가 그때 거하고 지금 거하고 가로수 수종이 바뀌었나요? 뭔가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 해석한 거냐 하는 거죠. 자, 이거는 합천 기상관측소예요. 기상관측소 옆에 하천도 흐르고 강도 있어요. 왜 합천 기상관측소를 보여드렸냐면은 최고 기온이 합천 기상관측소에서 잘 나타나요. 그러면 합천은 나무가 없어서 최고 기온이 잘 나타나는가요? 아니에요. 최고 온도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공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고기압 하에서 되기 때문에 위에서 결정이 돼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온도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저기압일 때는 가능해요. 고기압일 때는 하늘 위에서부터 결정이 된 상태로 내려와서 도달하면 도달 온도에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홍천이 앞전에 최고 온도로 했어요. 홍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무도 많고 하천도 있고 그런 데서 최고 온도가 나온다. 대구시의 나무로 치면 대구시보다 월등히 나무 밀도도 높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해석이 사람들을 왜곡시킬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게 이제 오늘 주제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알베도하고 어떤 현상이 있느냐. 이게 이제 대구시 전경인데 여기는 주황산이고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이고 이건 인터넷에 퍼왔습니다. 두 사진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눈에 바로 보이는 게 있죠. 여기는 흰색이 많아요. 그렇죠? 뭐 누가 말을 해도 이거는 흰색이 많다라고 밖에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거예요. 흰색이 많고 여기는 초록, 브라운 계열 또는 뭐 색깔을 말하겠는데 좀 어두운
뭐 검정색에 가까운 색 배열로 이루어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절의 지붕인데 검은색이에요. 이 둘의 차이를 보면은 사람이 있는 데는 흰색이 많아요. 자연이 있는 데는 어둡고 검은색이 많아요. 알베도를 보면은 이것은 많은 빛을 반사를 시키고 여기는 많은 태양에서 내려오는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돼 있어요. 어느 것이 더 타당하냐 하는 거죠. 어느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느냐. 우리는 지금 이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제일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우리 집에 오는 햇빛을 반사를 시키면은 옆집으로 안 가냐 그 말이에요. 우리 집에 쓰레기가 우리 집이 더러워요. 그러면 쓰레기를 밖으로 던졌어요. 어딘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을 하고 또는 흰색 지붕을 지금 흰색으로 칠하고 있어요. 그게 과연 옳으냐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옛날 고택에 이것도 인터넷에서 나왔습니다. 왜 지붕을 검은색으로 했을까요? 옛날에 황토를 구우면은 황토색이 나온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검은색은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 지붕을 검은색하고 집 안에는 나무가 큰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지게 하면 시원할 건데 왜 나무도 거의 사람 키 이상으로 안 가게끔 하고 여기는 풀도 없이 맨 땅으로 해가지고 해놓느냐. 그리고 집 뒤는 우거진 숲을 두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붕이니까 뜨거울 거예요. 마당도 쓸 때 청소를 할 때 깨끗하게 쓸지 말라고 돼 있어요. 돌들이 있게끔 해서 썰으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냐? 돌이 있으면은 햇빛을 받으면 돌 사이사이로 햇빛이 들어가게 돼요. 지면도 에너지를 흡수하고 지붕도 에너지를 흡수해서 상승 기류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현열이에요. 공기 온도를 데워줘야만이 여기서 올라가면은 뒤쪽으로 해서 차분 요 숲속의 공기가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공기가 움직이는 데는 절대적으로 온도 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압차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절대적으로 제일 간단하게 해륙풍을 배울 때 그렇게 해요. 육지와 바다의 온도 차 때문에 바람이 분다. 옛날 집은 온도 차가 있게끔 집이 지어졌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온도 차가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화이트로 해가지고. 왜 화이트가 가냐? 앞에서 햇빛을 받게 돼 있는데 뒷집이 흰색이에요. 그러면은 앞뒤로 햇빛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옛날은 검은색으로 쭉 되어 있으면은 앞면만 받고 뒷면은 햇빛을 안 받아요. 온도 차가 있어요. 한 건물 안에서도.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색으로 칠했어요. 최근 들어서 재미있는 거는 검은색 아파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일단 여기서 넘어가. 자, 알베도가 높으면은 어떤 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쭉 나열한 겁니다. 알베도가 낮다면 이야기한 바대로 에너지 흡수가 많아요. 그러면은 여기 나무가 있으니까 정발에 의한 잡열이 있고 현열이 증가해야 돼요. 현열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나무 이파리 근처 공기가 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곡풍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아침 저녁으로 바람의 방향이 산에서 바람이 바뀌는 게 바로 현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열이 많아지면은 지표면 대기가 불안정화돼요. 그러면은 불안정해지면은 위로 올라가게 돼요. 수증기를 품은 공기가 올라가면은 소나기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반사되는 단파 복사가 줄어버려요. 음영역이 발생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건물에서 이야기했는데 뒤편은 햇빛을 안 받게 되고 앞쪽은 햇빛을 받아서 온도 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음에 여기서 추결 현상과 장파 복사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 감소한 거는 잡열하고 현열로서 이동해 가게 되는 거예요. 지표에 안 있고. 그런데 여기가 흰색인 경우에는 정발 잡열도 없고 현열 자체도 감소가 돼요. 복사열만 움직여요. 그래서 대구 시내 가면은
무덥다는 표현보다 뭔가 열기 같은 게 느껴져요. 바로 흰색 건물들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장파 복사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지표면 대기가 안정화돼요. 그러면은 지표 대기가 불안정해서 위로 상승을 해야만이 비가 오는데 안정화되면 소나기가 없어져요. 단파 복사가 증가해요. 음영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추결 현상과 장파 복사가 증가하게 돼요. 지표면 가열을 균일하면 바람이 없어져 버려요. 바람을 없애놓고는 도시에 바람길을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만들 수 없어요. 한쪽은 검은색을 칠해주고 한쪽은 흰색을 하던 그늘을 만들어서 온도차를 만들어야 돼요. 온도차를 만들지 않고서는 바람길은 성립이 안 돼요. 지금 현재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알베도가 증가한다는 자료예요. 일부는 감소한다는 자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보다시피 도시화가 되면은 증가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상당 지역이 지금 현재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빨간색이. 초록색이 빨간색보다는 좀 작게 보이죠. 느낌상.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전 공장을 위해서 알베도 잠깐 알베도라는 거는 딴 게 아니고 햇볕이 백이 오면은 이 백이 지표면에 왔다가 반사되는 정도를 이야기해요. 알베도가 1이면은 이것이 전부가 다 반사된 거고, 알베도가 0이면은 백이 와서 제로가 돼버려요. 하나도 반사를, 검은색이 알베도가 제로예요. 화이트, 거울이 알베도가 1이에요. 예? 미안합니다. 자, 이게 요즘 유행하고 있는 쿨루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해요. 상당히 여기다가 우리 집 쓰레기를 집 밖으로 버리면 우리 집은 깨끗해집니다. 그렇지만 옆집은, 여러분들 아파트 있다 보면 햇빛이 반사돼 집에 들어오는 걸 느낀 적 없어요? 앞집에서 반사대가 빛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저 집은 시원해졌어요. 우리 집은 에어컨 더 돌려야 돼요. 그러면 열은 더 나와요, 에어컨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반사가 88%, 뭐 심하면 90% 가까이 돼요. 여기서는 흡수가 된다고 돼 있어요. 흡수가 되는데 이 아까 자연에서는 잠열이든지 현열로 방사를 시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공 구조물은 거의 대부분이 흡수가 되게끔 그 식으로 돼 있어요. 왜? 요철이 별로 없어요. 인공 구조물들은 요철 없이 맨맨하게 돼 있어요. 요철이 많아야 현열이 발생해요. CPU를 냉각시키는 방열 팬을 보면은 위에 칼날같이 쫙 날이 서 있어요. 그게 돼야만이 현열이 발생해요. 그런데 현열 발생을 못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좋다는 거예요. 반사를 시키면. 자, 그러면 좋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나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 여기서 햇빛이 들어올 때 대기에 의해서 흡수되고 반사되는 게 거의 절반이 조금 더 돼요. 여기 들어올 때. 그래, 46이 들어왔어요. 자, 예를 들자면 46이 그대로 반사가 다 됐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흡수되는 것만큼의 절반이죠. 절반은 흡수되고 여기에서는 들어오다가 반사돼서 여기서 나가다가 반사돼 들어와요. 그러면은 지표면의 일사량은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흰색으로 칠하면 칠할수록.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방을 밝게 만들려면은 방 사방에다가 거울을 붙이면 돼요. 그러면 방은 밝아져요. 제일 간단하게 어렵게 이해하지 말고 이게 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키장 가면 얼굴 탄다고 고글에다가 온갖 거 다 하지요. 반사가 심하니까요. 흰색의 도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흰색은 고집 하나만 생각한 거예요. 1차원적이에요, 완전히.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우리가. 자, 지구에서 실제 일어나는 거는 들어와 가지고 장파 복사로 빠지고 아까 이야기한 현열, 잠열로서 에너지가 대기 중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다시 우주 밖으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 메커니즘을 안 만들고 여기서 흰색으로 메커니즘 만들면 결국 대기 상부에서의 에너지 집중이 일어나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안정화돼 버려요, 대기가. 대기가 안정화되면은 비가 안 와요.
이게 한번 봅시다. 만년설이 지금 현재 많이 녹고 있고, 그래요. 이게 언제적인 거지? 제법 됐는데, 2019년자 정도네요. 지금 고산 높은 산 위에 있는 3,000, 4,000m 있는 눈들이 녹고 있어요. 원래는 여기 마이너스 온도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온도가 플러스로 바뀌면은 이게 뭐 크게 영향이 있겠냐는 거죠, 우리한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온도라는 거는 요 위에서 결정이 돼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요 아래쪽 온도가 결정이 돼요. 산 위의 온도에 의해서 요 아래쪽 바람이 불면 아래쪽 온도가 결정돼요. 마이너스 12도일 때 18도예요. 만약의 경우 눈이 다 녹아서 0도 같으면은 여기는 30도가 나와요. 여기가 예를 들자면은 0도가 아니고 20도 같으면은 여기는 50도가 돼버려요. 온도가. 공기는 내려오면서 단열 압축돼서 온도가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최근에 고온, 상상을 할 수 없는 고온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 온도가 높은 고산 지역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년설이 녹을 때의 추론상이에요. 상층의 대기 온도가 올라가면은 장파 복사가 증가하는, 아까 화단에서 장파 복사가 내려온다 그랬죠. 그러면 이슬이 감소해요. 안정도 증가 이래서 대기 연직 확산 능력이 감소해요. 대기 오염이 증가할 수 있어요. 수면에서의 증발량과 연직 이동 속도가 감소를 해요. 지역 및 대규모 순환계가 약화될 수 있어요. 해양에서 대륙으로 수분 이동도 감소돼요. 대륙에서의 한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산림의 고사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거는 우리나라 지리산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요게 가장 재밌는 말이죠. 일부 지역에 초고온이 나올 수 있다. 이때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고온이 방금 설명한 저러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주제가 논의 면적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7곡에 있는 그 논입니다. 한 5년 전의 사진쯤 되겠네요. 그래서 2017년에 제가 이 논에서 물이 얼마나 증발하느냐를 한번 측정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 논이 있으면 물이 얼마나 증발하느냐를 알아야 그것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걸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저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증발되는지를. 측정한 자료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위계를 만들어서 직접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그래 해보니까 2017년 16에 30, 요만큼을 구간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수위 변화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쪽으로 가는 거는 증발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야간 시간에도 증발된다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땅속으로 침투하는 양 같아요. 땅속으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논에서. 그리고 요만큼이 증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간당 한 0.6mm 정도 증가해요. 하루에 대충 따지니까 5mm 증발해요. 하루에. 그러면은 한 달 같으면 150mm가 증발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2달 같으면은 300mm가 돼요. 자, 이게 이제 경북의 농경지의 감소 현황이에요. 보니까 논이 200 곱하기 1000헥타르에서 100 곱하기 1000헥타르로 절반이 딱 줄었어요. 논이. 아까 그 논에 대한 증발량이 1평방미터당 그러니까 6mm 따지면은 600g 정도 돼요. 1평방미터당 600g씩 증발시키던 그 소스가 사라진 거예요, 지금. 경북에서. 그러면은 뭔가 나타나는 게 있어야 돼요, 현상이. 이게 대구의 소나기 발생일수로 기술원의 박준홍 소장이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대구 소나기 발생일수가 확연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대구에서 지금 현재 소나기가 저희 하양도 마찬가지지만 소나기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별로 못 봤다는 거죠. 소나기가 있어야 무지개를 보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실질적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트렌드니까 1990부터 2018년까지니까 30년 동안 자료니까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고 봐져요. 자, 그러면은 잔디에서는 얼마나 증발될까 하는 것을 일본의 그 라이시메타라는 걸 잔디에서 증발량을 측정하는 걸로 측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의 약 40% 정도가 증발에 쓰이더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이것도 논에 비하면은 논과 거의 유사한 정도가 돼요. 논은 5, 6mm고 얘를 따지면은 5mm에서 4mm 사이 정도가 돼요. 조금 논보다는 낮아요. 그래서 이 값이 원래 관측값인데 관측값에서 특정한 비례값을 곱해버리니까 일사량하고 똑같은 패턴이 나와요. 그래서 식생이 있다는 거, 살아있다면은 만약에 햇빛을 받으면은 햇빛 에너지의 약 40%를 증발 잡열로서 방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호수에서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호수에서 실제로 수위계를 통에다가, 원통의 통에다가 넣고 관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BYL은 사실은 제 약자예요. 이거는 용담댐입니다. 용담댐에서 수면 증발량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조사했는데 수면 증발량을 직접 못하니까 원통 안에서 수위를 잰 거예요. 증발량을. 그 관측을 1시간 단위로 누적해 보니까 이게 패턴이 안 맞는데 한 4시간 정도 누적을 시켜서 그 패턴을 보니까 유사한 패턴이 나왔어요. 증발량은 약 최대가 시간당 0.35. 그러니까 이게 피크가 짧아요. 그러니까 아까 식생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워낙 두꺼우니까 열 용량이 크니까 온도가 잘 안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자, 논식생 감소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예요. 소나기가 감소되고 대기의 안정도가 증가되고 산림 인근 지역의 수분 감소돼요. 지리산 인근에도 논을 많이 없앴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면 산으로 가야 될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산림의 고사,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고 논 환경, 식생의 환경 영향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최근 주변의 환경을 살펴보면은 모기, 잠자리, 개구리가 거의 안 보여요. 얘는 뭐하고 직결되냐면은 지표면에 물이에요. 지표면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냐? 비도 와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슬이 안 오는 거예요. 물수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표면에서. 소나기가 감소되고 있다는 거는 설명했고, 계곡의 물, 지금 현재 가문과 산림 지역의 물수지가 이상해요. 계곡에 비 한 번 올 때가 흐르고 그 다음에는 가보면 바짝 말라가 있어요. 그리고 낙엽이 안 져요. 학교 나무인데. 이거는 낙엽이 질 때 물이 부족해가지고 그대로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재밌는 게 태풍이 내습할 때 우리나라 인근에 오면 태풍이 급격히 약화돼요. 옛날에는 그대로 뚫고 지나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태풍이 잘 없어요. 최근 한 10년 조금 더 동안에.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볼 수 있는 환경 변화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자연 현상에 대한 정확하고 논리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무를 심어서 온도가 떨어졌다.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만약의 경우 외국에서 그러한 것을 들었다 하면은 아마 상당히 의아해 할 거예요. 틀림없이. 외국에는 어디 도시에 나무가 없어요? 다음에 지표면 알베도 증가에 대해서는 영향을 평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이트 루프에 대해서도 문제성이 있으니까 재검토를 해야 돼요. 다음에 논 면적 축소에 대한 환경적 영향 분석, 논 보존에 대한 것이 절실하다는 거죠. 지금 밭으로 바꾸고 온갖 걸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될 피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클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에 도시 내 바람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평등 가열 조건을 만들어 주라는 거죠.
다음에 쿨루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되고 건물 색상 효과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파트 서쪽 벽면을 검은색으로 칠하면은 틀림없이 상승 기류가 생겨요. 거기다가 현열을 잘 생기게 해주면은. 다음에 도시 건물 옥상에는 논, 연못, 화단 등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이제 온도가 낮으면은 돌에 풀이 잘 자라는 거고요. 아까 이게 제일 처음에 문제는 정발한 서뷴 공기는 하늘로 빨리 올라가야 돼요. 서뷴 공기는 가벼워요. 서뷴 공기는 가볍고 나무 그늘하고 아래는 온도가 같아요. 불과 1m밖에 안 떨어지면 이동하는데 1초도 안 걸려요. 그동안에는 공기의 물성이 바뀔 수가 없어요. 온도는 똑같아요. 복사량만 다를 뿐이에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